늘 이제 이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두 분을 만나잖아요.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 저 근황부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부를 맡고 요즘 뭐 상월선언 1주년에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중앙종회라고 이제 국회격이죠. 네. 불교계 중앙종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기간이어서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견지동과 마포를.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 북악산 뒷길이 이제 공개된 데를 이제 같이 걸었잖아요. 네. 걸으면서 이 천년고찰 이 버풍사터가 또 발견돼서 우리가 이제 뉴스로 전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 우리 문화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김빈 작가는 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겨울이 됐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본 느낌이 드는데 또 얼굴을 보니까 또 어제 본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모두에 이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다들 놀라시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올바른 결정이다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종합편성 채널입니다. MBN이 6개월 방송 중단이라는 이 초유의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작가께서 이 결정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송을 중단한다는 건데요. 예. 사실 이게 정말 유례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매우 중징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이 MBN에 대해서 방송 중지 및 영업 중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을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개월간의 MBN 채널을 틀게 되면 아무 프로그램도 방송이 되지 않는 건데 사실 이제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죠. 네, 정확히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6개월간 업무 정지를 한다 그런 정지 화면을 띄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은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5월부터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년 5월부터 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6개월 동안 네. 이 방송이 중단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행정처분이라는 게 원래 유예기간이 있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을 주게 되고 그동안에 시청자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는 뭐 방송 자막이나 화면 같은 걸로 6개월간 방송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김 작가가 또 과거에 이 기자 생활할 때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또 취재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이런 결정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경윤 부장께서 왜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종편이 처음 생긴 게 이제 2011년에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명박 정권 때죠. 그렇죠. 당시 위원장이 이제 최시중 위원장이라고 별명이 방통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방통대군. 그리고 방송을 뭐 쥐락펴락할 때죠. 쥐락펴락하고 이제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을 이제 허가를 주겠다 해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상당한 논란이 컸잖아요. 논란이 컸죠. 왜냐하면 이제 채널이 많았지 않습니까? 케이블 뭐도 있었고 인터넷 방송도 있고 위성 방송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계획을 받았는데 MBN이 신청을 했어요. 매일경제신문이 이제 갖고 있는 MBN이 신청을 하는데 자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금 출자 계획을 확보 계획을 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3천억 원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계획서를 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직원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그 직원들이 계열사들과 함께 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MBN 주식을. 그러니까 차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식을 산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직원 또 간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이제 이 자사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방법. 그렇죠. 약간 좀 변칙을 썼네요. 변칙을 썼죠. 왜냐하면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데 그 투자자들이 사실은 자기 식구들이었고 가짜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중대한 거짓이고 가짜 자본금 납입을 통해서
방송 승인을 받았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허가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방송인데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좀 드러나게 된 거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그 전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고발이 좀 있었어요. 예. 좀 MBN이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갑자기 확보를 해서 방송 허가를 받은 게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래서 계속 제기를 했는데 사실 당시 방통이라든지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발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경향신문 등 언론에서 또 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예. 결국 이제 그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뒤늦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이 나서면서 조사를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방통이나 검찰이 조사나 수사를 어떻게 보면 좀 게을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 다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MBN의 이 불법적인 자본금 이 충당 방식이 이제 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된 거고 결국 6개월의 이 방송 중단이라는 이 방송 사상이 초유의 징계를 받게 된 건데 이제 MBN과 같은 방송사를 이제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네. 하잖아요. 조금 전에 뭐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2011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을 당시에 이제 허가가 나게 되는데 역사는 뭐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10년이 채 채 안 안 됐죠. 됐는데 예. 이 얘기를 좀 또 깊이 있게 좀 해보면 종합편성 채널의 어떤 출발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TV 역사, 방송의 역사를 좀 보면은 네. 1961년에 KBS, 64년에 동양방송 TBC, 이게 JTBC의 전신이죠. 네. 그래서 MBC 1962년에 그 KBS가 이제 그렇죠. 이 TV를 송출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방송을 시작했고, 이거 흑백이었죠 물론. 69년에 MBC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방송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부장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또 이게 제가 드러납니다. 88, 5학년 2반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사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95년에 엄청 늘어났어요. 아시죠? ITN이라든지 예. SBS는 91년.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SO라고 그래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케이블. 우리가 이제 지상에 까는 전선이 아니고 네. 케이블로 하는 방송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자 PP라고 그러는데 24개가 동시에 생겼고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에 130개 채널을 보유하면서 이런 다채널 시대에 2008년에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형의 친구인 최시중 이분이 그 갤럽 출신이죠. 갤럽 출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형님이라고 하면 이상득 전 이 국회의장. 친구입니다. 예. 그 친구가 이제 최시중 예, 서울대 방송통신위원장. 정치학과, 네. 당시 방통위 또 방송정책국장도 서울대 정치학과 네. 여러 가지 인맥이 이제 얽혀 있었는데 당시 처음 한 일이 정현주 당시 KBS 사장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신문과 방송의 겸용, 그러니까 경영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조중동하고 매일경제 이런 신문들 신문과 이제 방송을 함께 경영할 수 함께 있는 시스템 법을 예. 만들어서 이게 국회 미디어법인데 날치기로 사실 통과됐거든요. 예. 그 뒤로 이제 종편이 생겼는데 이제 신청을 받았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N은 그렇게 자본금을 허위로 모집해서 허가를 받았고 조중동도 지금 채널A라든지 TV조선도 뭐 자기 그 회장의 친척 회사에 뭐 돈을 끌어준다든지 여러 네. 가지 수법을 썼다라는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편은 태어날 때부터 좀 사생아였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많은 채널이 있는데 굳이 종편을 황금 채널을 줘가면서 또 의무 송출 채널로 정해주면서 그리고 코바코라고 직접 방송 그 광고를 하지 않는 그런 방송을 그 허가를 안 해주고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두서가 좀 없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온갖 안 혜택을 됩니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종합편성 예. 채널을 이 출범 때부터 혜택을 많이 줬다 그런 얘기죠. 혜택을 많이 줬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예. 근데 신문 방송의 겸용 문제는 당시 이제 미디어법 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컸고요. 사실은 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 신문과 방송의 겸염이 갖고 올 폐해 부분을 그런 것도 있죠. 이미 오래전에 지적이 사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행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 조건이 있었죠. 그 모기업이 방송 지분을 30% 이상 갖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MBN은 그걸 속인 거죠, 사실. 차명으로 해서 다 가진 거죠, 소유권을. 그러면 이제 당시에 어떤 방송사들이 이제 최종 승인을 받은 건가? 이건 김 작가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예. 너무 재미있고 해서 너무 열심히 들었는데요. 재미가 없는데, 저는.
네, 이제 뭐 최종 승인을 받은 종편 채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꽤 됐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요즘 시청률도 높아요. 그럼요. 많이 보시고. 네, 예.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TBC의 후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JTBC가 있고요. 뭐 JTBC는 사실 지금은 굉장히 자리를 좀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이 원래 이제 이 보수 언론이 이렇게 만드는 이제 뭐 TV조선, 채널 A, JTBC인데 JTBC는 약간 방향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일보와도 약간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채널 A 있었고요. 또 TV조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MBN 이렇게 4개가 종합편성 채널로 네, 출범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종편이라는 게 종합편성 채널의 줄임말인데 이게 원래는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종편이다 하면 이제 지상파 채널이 아닌 그 케이블에서 맞습니다. 방송하는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방송하는 이런 채널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블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JTBC와 채널 A, TV조선 그리고 MBN. 그래서 이들이 이제 최종 승인을 받고 종편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도 하고 시사 프로그램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오락 프로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상파가 할 수 있는 방송들을 다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다양한 장르의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경윤 부장께서 좀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종합편성 채널이 이제 출범할 때도 이제 논란이 많았지만 출범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많이 주면서 또 방송 내용도 그렇고요. 여러 논란이 좀 적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선정성이라든지 편향성 이런 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 5.18 광주항쟁 때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왔다. 이 방송 많이 했어요. TV조선 같은 데서. 예. 내려와서 사실 광주항쟁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지만원 씨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적 책임이 있는 방송으로서 너무나 자유롭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시사 프로가 총선이나 선거 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평론가들이 너무 지금은 많이 좀 하고.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타블로이드 신문하고 종편이 다른 게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청률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성을 목표로 합니다만은 콘텐츠의 질과 양이 그러니까 질은 떨어지는데 양만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좀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네. 불합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아까 이제 소유구조 문제 이것도 상당히 문제죠. 그러니까 방송법에 30% 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게 돼 있는데 MBN 같은 경우 직원들에게 차명으로 이렇게 지분을 갖게 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까 또 앵커도 얘기했습니다만 신문기업이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많은 나라들의 기본 원칙인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일부 허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을 이제 이런 규제를 좀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기본은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074님은요, 이 방송 중단 결정은 힘이 없고 좀 만만한 MBN만 중단시킨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또 다른 방송의 이 편향성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 구체적인 지상파 방송은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6218님은 MBN 과거 정권과 이 속닥속닥했던 방송들이네요. 혼이 나야 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도 주셨고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것들이 사실 MBN뿐만 아니라 이 다른 채널들도 사실 이 알게 모르게 좀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편의 이 문제점 이런 것도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부장께서. 예, 지금 다른 TV조선 같은 경우도 제재를 지금 5건 이상 받고 있는데 규정에 보면은 5건 이상의 방송 제재라든지 이런 주의 조치, 이런 처벌 같은 걸 받게 되면은 이것도 그 중단 조건이 돼요. 네. 승인을 이제 나중에 못 받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아까 이제 소유 문제도 있고 편향성 문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방송 중단 조치가 내렸습니다만은 MBN이요? 분명히 법적 소송할 거고 아이 우리가 억울하다. TV조선도 만약에 그런 조치가 내려지면 당연히 법적 소송할 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법으로 가면 최소 네. 2, 3년은 끌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아, 방송통신위의 결정에 대해서 뭐 이제 가처분 신청도 네. 낼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데미지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물론 또 이제 고용 문제, 노동자들 문제, 그리고 외주 제작사들의 고용 문제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중단하는 건 물론 무리가 많이 따르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6개월 유예 기간을 준 유행을 것 주는 같은데. 건데 결국엔 뭐 몇 년 또 그냥 간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합편성 채널에 이 장점도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 작가께서? 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종편도 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청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접할 수가 있고 또 과거에는 방송사가 몇 개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네. 그때는 굉장히 방송사 자체의 파워가 굉장히 세서 사실 지상파 전성 시대였죠.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매체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다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BBS 불교 방송도 많이 위축됐습니다. 종편 출범과 함께. 그래서 그 전 부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열변을 또 토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또 서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또 아이디어 그리고 더 좋은 인재들이나 사람들을 또 이 사람에는 뭐 연출자도 있을 거고요. 작가도 있고 뭐 배우도 있을 테고 진행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는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이 되고 있었던 프로그램들, 대표적으로 뭐 트로트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종편에서 TV조선이 나온 사실 거거든요. 트로트 문화는 리드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뭐 어떤 드라마가 재밌다. 그래서 그거 어디서 해? 이러면 종편 채널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 그리고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제작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서로 좋은 사람을 뭐 스카우트하고 또 함께 일하려고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가져가고 뭐 내려고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좀 좋은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은 상당히 장점이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837님은요. 이 김빈 작가님의 정리가 아주 깔끔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셨습니다. 예. 정경윤 부장도 상당히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깔끔하지 않다는 얘기군요, 저는. 그건 아니죠. 예. 이번에 이제 그 MBN이 또 재승인 점수도 미달했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재승인 제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이 부분도 좀 그 깔끔한 우리 김 작가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사실 요새는 언론사 회사 하나를 차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냥 본인이 뭐 기사도 쓰고 대표도 하고 뭐 영업도 하고 혼자 해도 회사를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많은 인터넷 뉴스들 뭐 회사들이 참 많은데 이게 예전에는 허가제여서 아무에게나 허가를 해주지 않았지만 요새는 본인이 신청을 하고 네. 하면 다 회사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이 방송사업자는 굉장히 철저한 승인 그리고 엄격한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재허가 절차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공공성을 좀 중시하는 그럼요. 거죠. 이 전파를 타고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처음에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면 그 뒤로 주기적으로 그냥 무한정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심사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심사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의 공정 책임이나 또 예. 프로그램의 적절성, 뭐 지역성, 뭐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경영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방송사의 경우도 이럴 때 감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점수가 있고요. 그 점수 이제 폭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허가를 이제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방송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는 아직 없었죠. 네,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렇게 정부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그냥 방송사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려면 이 방송사라는 게 말이 쉽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나 또 같이 뭐 프로그램을 제작한 수많은 사람들과 일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진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조건부 제허가를 주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로 재허가를 주게 됩니다. 조건부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조건을 달아서 그렇죠.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 재승인을 내주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경영 상태에 큰 문제가 있다 하면 뭐 언제까지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느 기간까지 개선을 했는지 또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OBS나 TV조선 마찬가지로 모두 다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시대는 이 다채널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시청자들의 그만큼 선택의 폭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이 광고 매출이 하락하면서 사실 다들 지상파들이 위기를 많이 겪고 있는데 뭐 저희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전 부장께서도 이런 걸 더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인재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인재인데 사실.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유튜브나 3826님이 예. 세 분이 다 깔끔하다고 이렇게 좀 문자 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소심한 분이군요. 예. 예. 하여튼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시청자 입장에서 볼 게 많기 때문에 지상파는 뉴스도 사실은 이제 지상파 뉴스보다는 다른 뉴스를 또 본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제 역시 매력적인 컨텐츠 개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은 관계없어요. 어쨌든 그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어느 매체든 간에 중요한 과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뭐 유튜브나 이 넷플릭스 같은 것도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또 다채널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러면 두 분이 이 끝으로 앞으로 좀 방송이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지상파, 뭐 종합편성 채널 의견을 한마디씩 해주시는 걸로 오늘 시간을 좀 가름해야 되겠네요. 예. 먼저 김빈 작가께서. 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방송도 각자 이제 방송사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해야 또 시청자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방송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규민 부장께서도. 네. 트렌드에 맞는 질 좋은 컨텐츠 제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제가. 예, 알겠습니다. 지상파 또 종합편성 채널 모두 다 위기인데요. 역시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컨텐츠로 또 좋은 진정성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컬처파크 오늘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